자,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황은 좀 이따가 일단 해드리도록 하고, 헝다그룹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좀 있어서 헝다 G2한 그쵸, 시장에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크게 뭐 문제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먼저 이제 이 기류 자체가 사실은 뭐 갑자기 나타난 기류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 먼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가지고 몇 개 그룹에 대해서, 몇 개 기업에 대해서, 몇 개 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데이터 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규제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어요.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라든지 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했던 부분이 바로 그러한 규제 부분이었죠. 두 번째로 체크를 할 부분은 중국이 최근에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반도체 부분에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거는 중국도 원천 기술을 좀 많이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원천 기술을 가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양질의 교육된 인력 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양질의 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생각을 할 부분은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가장 주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던 부분을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게임을 자꾸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터프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죠.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볼 부분은, 그러면 애들을 많이 낳아야지 양질의 교육을 또 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부분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한테 요즘 왜 애를 잘 안 낳느냐라고 했더니 두 가지 이유였어요. 첫 번째는 애 낳고 난 다음에 교육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교육 부분을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두 번째는 집이 없어가지고 집을 사기가 좀 어려워서 애들 키우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부동산 규제는 사실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규제는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2018년부터 부동산 규제를 시작을 했는데, 꼭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 이제 독재 시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부가 뭐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면 괜히 한번 잘못 고치면 이 기업이 무너지는, 그렇죠? 차나 한잔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무서워지는, 헝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흐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 부동산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규제를 했던 게 2018년부터 규제를 했는데, 헝다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도 이제 부동산 매입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뭐 열심히 했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좀 미운 틀이 박힌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생각을 할 게, 이 기업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부도가 나서 무너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기업의 경영진은 교체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업 자체가 무너지진 않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영진 교체해서 우리나라처럼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자본이 들어가면은 공산당 기업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기업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약간 시그널은 주는 것 같아요. 중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을 조금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산업에는 약간 좀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소위 말해서 아파트가 되었던 뭐 건설 개발을 하든 토목을 하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면 철근이라든지 아니면 H형광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죠. 근데 이 부분 자체가 중국이 부동산 규제를 하게 되면 중국산이 일단 우리나라로 다시금 넘어올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수요가 좀 줄어드니까 공급 과잉이 다시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철강 부분은 심리적으로는 일단 조금 악화가 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강 부분은 심리가 돌아설 때까지는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전 세계의 굴삭기 시장을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또 중국 시장인데, 중국이 건설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막기 시작을 하면 사실 이전에 나왔던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부분도 굉장히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건설기계 팔리기가 좀 많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요즘 우리나라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뭐 현대건설기계라든지 하는 부분이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부분이 좀 줄어들면서 최근에 맥을 좀 못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헝다그룹의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일단은 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건설기계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 좀 힘을 못 쓰게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해운도 약간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BDI라 그러죠. 우리 벌크선 운임 지수. 우리가 배 선박이라고 하면 벌크선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뭐 요즘에 LNG라든지 뭐 석유 운반선 같은 이런 에너지 관련된 선박 이렇게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환경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부분도 광산을 많이 폐쇄를 했고요. 중국이 4대 철강석 산지거든요. 근데 철강석 광산도 좀 많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런 부분을 폐쇄를 시키면 그러면 어디서 그 일을 사오느냐? 호주나 이런 데서 많이 사왔거든요. 호주나 이런 데서는 뭘로 실어오느냐? 당연히 벌크선에 실어오겠죠. 중국의 건설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벌크선 운임 지수가 좀 오르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약간 좀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철강이라든지 건설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벌크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조금 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두시고, 하나 더 말씀해 드리면 중국이 이렇게 규제를 가기 시작하면 중국 시장은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지금 자꾸 이제 시장 안에서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양적 완화 축소 얘기도 나오고 자산 버블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그쪽의 뉴스들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이 지금 밀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액 감면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으로 산업을 굉장히 좀 키우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뭐 증시가 무너진다, 부동산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 두 번째로 큰 부동산 회사입니다만은 전체 중국 부동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한 7% 정도 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좀 드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전에 이제 독재 시절로 돌아가 생각을 해보면 기업이 정권한테 이렇게 약간 좀 찍혀서 넘어간다 그러더라도 이게 딴 기업한테 넘어가서 그냥 영업 자체는 그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시장이 밀리면은 차라리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부분보다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뭐 벌크선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하는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에 공포감에 빠지지 마시고, 이들 기업들은 언제든 나중에 또 오를 수 있는 기업이니까 밀릴 때 관심 종목에 잘 넣어 두시고 타이밍이 나오면 한번 해본다 이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조금 있다가 오늘 방송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두시고 헝다 이슈에 대한 제대로 된 시각 가지시면서 여러분들 시장에서 큰 수익 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주혁이었습니다.